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의 조양현입니다. 이번 말씀드릴 강의는 VA 에크모에서 어퍼바디 하이폭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크모 관련해서 생리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VA 에크모에서 생리학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 네모 세 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가는 흐름이죠. 상대 정맥, 하대 정맥으로 혈액이 들어와서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 폐동맥으로 혈액이 가고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 다음에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VA 에크모는 보통은 하대 정맥을 통해서 정맥혈을 뽑아서 먼저 펌프를 거치고 그 펌프를 통해서 산화기로 혈액을 보내서 거기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 다음에 대퇴동맥을 통해서 대동맥 쪽으로 혈액을 밀어 넣어 주게 됩니다. 따라서 VA 에크모의 생리학은 여기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매우 단순해서 우심방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 본인의 심장과 폐를 바이패스하는 심폐 바이패스 방식의 생리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2세 남자고 원래 매우 건강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병원 내원하시기 열흘 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하고, 병원 내원했을 때 체스트 엑스레이는 좌측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촬영한 에코는 여기 동영상과 같습니다. 누가 보시기에도 한눈에 이거는 폐부종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여기에서 에코를 보면은 심장이 굉장히 잘 뛰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진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양쪽 폐하가 하얗고 호흡곤란이 있고 혈압이 낮고 타키카디아가 있는 환자, 에코 소견은 이러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카디오제인 샥의 풀몬 이데마가 상당히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에서 환자가 샥에 빠져서 VA에크모를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VA에크모를 삽입하고 3일이 지나니까 오른쪽 엑스레이처럼 변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크고 폐부종은 상당히 있지만 좀 센트럴에 위주로 되어 있던 저런 하얀색 음영이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처럼 심장도 매우 안 좋은데 폐도 저렇게 하얗게 되어서 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잘 못하는 상태를 아까 그림에 대입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카디오풀몬 바이패스, 에크모는 여전히 까만 정맥피를 뽑아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고 대퇴 동맥을 통해서 대동맥 쪽으로 아주 빨갛 예쁜 피를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심장과 폐는 물론 기능은 약하지만 그쪽으로 지나면서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까처럼 폐가 굉장히 나쁘게 되면은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저렇게 제가 좀 파랗게 진한 청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저 긴 네모와 같이 펼쳐 보았을 때 대동맥 판막, 즉 상지와 가까운 쪽은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저런 혈액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에크모를 통해서 인공폐와 인공심장을 통해서 대퇴동맥으로 들어간 혈액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완벽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상지와 하지에 이 소위 산소 포화도가 다른 이런 현상을 조금 유식한 말로 알레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저 H가 묵음처럼 돼서 할레킨이라고 잘 발음이 안 되고 알레킨이라고 많이 발음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동맥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부족한 혈액이 상지 쪽에, 산소 포화도가 풍부한 혈액이 하지 쪽에 존재하게 되고, 저렇게 칼로 자른 것처럼 절반을 나눠서 존재하지는 않겠죠.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중력, 사람이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여러 가지 자세에 따라서 저 서로 다른
세츄레이션을 가진 산소 포화도를 가진 혈액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상에 만나는 점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면,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워터쉐드 포인트 혹은 믹싱 포인트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런 점은 칼로 자른 것처럼 존재하진 않지만 에크모의 혈액과 본인의 심장의 혈액이 만나는 곳이 상행 대동맥일 수도 있고 하행 대동맥일 수도 있고 하행 흉부 대동맥일 수도 있고 복부 대동맥일 수도 있고 환자나 에크모 플로우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 헤드 머리라고 써놨지만 우리 몸에 아무래도 복부 장기나 하지보다는 뇌라든지 관상동맥, 심장이라든지 이런 좀 더 중요한 장기들이 상지에 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산소가 부족한 혈액에 의해서 뇌라든지 관상동맥이 영향을 받아서 산소 부족 상태, 즉 허혈 상태가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현상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 VA 에크모 환자의 생리학을 이해하는데 이 현상을 곁들여서 설명을 하게 되면 매우 이해가 잘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이제 실제 이 알레킨 신드롬 상지의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고 하지의 산소 포화도는 높은 상태를 보여주는 환자의 모니터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리 쪽에 산소 포화도 센서를 붙인 곳에 보면은 위에 100% 라이트 풋이라고 거기서 측정한 산소 포화도는 100%이지만 상지 오른쪽 팔에서 측정한 것이죠. 보면은 90%로 산소 포화도가 10%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자가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VA 에크모를 가지고 있는데 폐기능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산소 포화도의 상지와 하지 부분에 차이가 나는 현상을 잘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소피지올로지, 병태 생리는 무엇이냐 앞에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심장과 폐가 동시에 나쁜 이런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물론 이제 둘 다 매우 나빠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흔한 원인은 무엇이냐? 특히 폐가 나쁜 흔한 원인은 무엇이냐? 당연히 앞에 보여드린 등 증례처럼 이미 에크모 하기 전부터 폐부종이 심하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가끔씩 마주치는 경우는 코어풀모날레, 폐가 나빠서 우심실 부전이라든지 폐동맥 고혈압이 생겨서 심장 기능이 나쁜 이미 만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현상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정맥 에크모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코어풀모날레 옵스트럭티브 피지올로지로 샥이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폐이식 대기자 수준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VA 에크모를 삽입하게 놓으면 바이탈은 안정화되지만 상지 세츄레이션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흔한 원인은 LV 디스텐션이 되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요. VA 에크모 환자에서 좌심실 기능이 VA 에크모의 플로우를 이기지를 못해서 디스텐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폐부종이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심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환자의 몸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지의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 역시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VA 에크모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뭐 폐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발생을 해서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라든지 발생을 해서 폐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그런 경우 역시 가능하겠고 뭐 뉴모소락스라든지 플루랄 에피전이 굉장히 많아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지에서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폐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증례를 보여드리면 보면은 에크모 전에는 가장 왼쪽 사진이죠. 폐부종이 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폐부종 꽤 있고 심장도 크고 그런 사람이네. 이런 사람에서 에크모를 넣었더니 어떻습니까? 좀 특히 라이트 어퍼에 좀 더 헤디니스가 많이 심해졌는데
하지만은 왼쪽 폐는 조금 더 까매진 것 같기도 하고 에크모 캐뉼라들 보이시죠? 그런 현상을 이제 보실 거고요. 문제는 이제 약 15시간 지났을 때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양 폐하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화이트아웃이 되면서 폐부종이 오히려 심해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VECMO 이후에 알레킨 신드롬이 심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에 LV 디스텐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폐부종이 있는 환자에서 에크모를 삽입했는데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오히려 폐부종이 심해지는 것이 LV 디스텐션의 가장 티피컬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알레킨 신드롬이 있는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면은 모든 우리 환자의 치료는 뭐 대증적인 것, 원인 교정 이렇게 둘로 나뉘죠. 일단은 원인 교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LV 디스텐션 현상 같은 경우는 방치하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하고 또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언급할 거긴 한데 LV 디스텐션에 의한 풀모너리 이데마 악화, VECMO 이후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수축력이 에크모의 플로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심장이 계속 더 망가지고 폐는 폐대로 더 화이트아웃되고 비셔스 사이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달리 이 LV 디스텐션에 의한 알레킨 신드롬은 조금 더 원인 교정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볼륨 리무벌, 아이노트롭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애프터로드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고혈압 현상을 피한다든지 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계적인 서포트, IABP, 뭐 ASD를 만들어서 랩타트를 이제 디컴프레션 시켜주거나 뭐 캐뉼레이션에서 다이렉트한 랩타트 디컴프레션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포티브 일단 대중적인 방법이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벤틸레이터 세팅을 올려서 상지의 허열, 심장과 뇌의 허열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 논란이 있는 방법이긴 한데 V에크모 플로우를 최대한 올려서 소위 믹싱 포인트, 워터쉐드 포인트를 환자의 상지 쪽으로 대동맥 판막 가까운 쪽으로 밀어붙여 버려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앞에 원인도 말씀드렸지만 데피니티브한 테라피가 필요한데 LV 디스텐션의 경우 랩타트 디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원인과 증상 모두 이제 해결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센트럴 캐뉼레이션해서 대동맥 어센딩 에올타의 캐뉼레이션에서 상지부터 산소화된 혈액을 보내겠다. 페모럴 아터리가 아니라 뭐 그런 경우 당연히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좀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이브리드 모드 VA 더하기 VV 모드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또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에크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아까 센트럴 에크모나 랩타트 디컴프레션은 뭐 수술이나 어떤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즉각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베드사이드에서 대처 가능한 건 VA 환자에서 VV 에크모를 추가해서 어퍼바디 하이폭시아를 해결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하이브리드 에크모 하면은 뭐 하이브리드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뭐 적어도 여기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에크모 하면 VA 모드와 VV 모드를 혼합한 형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VA 더하기 VV 모드라고 보통 사람들이 쓰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에크모 소사이어티에서 공식적으로 이 모드를 이제 그 서술하는 방법은 저기 그 두 번째 V 쓰고 하이픈을 쓴 다음에 VA. 그래서 드레인이 V고 리턴이 비너스랑 아터리다. 그래서 저렇게 VA 한국 사람 읽으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VVA 하면은 좀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VAV라고도 많이 부르고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하이브리드 에크모란 말을 약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VVA 하이브리드 VAV 뭐로 부르든 간에
방법은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A, B, C, D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우와 헷갈린다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A에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 소개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캐뉼레이션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 미시간에서 쓴 논문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80%에 가까운 환자들이 페모랄 아터리 베인을 이용해서 VA를 하고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펄퓨전 하나를 추가하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에크모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페이퍼들 이제 하이브리드 에크모 캐뉼레이션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앞에 보여드린 것에 조금씩 다른 다양한 방식들을 나름 이제 이해해드리기 쉽게 최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런 페이퍼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라든지 뭐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흔하게 하는 미시간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캐뉼레이션을 하이브리드 에크모 캐뉼레이션 이렇게 한다는 페모랄 아터리 베인 VA 일반적인 VA죠. 그 다음에 펄퓨전 캐뉼라를 V 리턴을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에 추가하는 방식을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약간 모디파이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VA의 그림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정맥으로 들어가는 라이트 인터널 저글라 베인에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펄퓨전이 되기 때문에 산소화된 혈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2번 라인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산화기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거기서 둘로 갈라져서 하나는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를 통한 페모랄 아터리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VA 라인이 되겠고요. 1번에서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일반적인 페모로 주글라 VV 캐뉼레이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믹싱이 벌어져서 풀모아터리로 믹싱된 혈액이 날아가게 돼서 조금 폐를 어시스트 해주는 모드가 같이 가게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결국은 1에서 2랑 3이 나눠지는 거니까 1은 2 더하기 3이다. 뭐 VV 플로우는 2다. VA 플로우는 3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와 3의 플로우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VA 캐뉼라의 사이즈, 아터리얼 캐뉼라 사이즈는 아터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캐뉼라도 작고 혈압이라는 에프터로드를 이기고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VAV 캐뉼레이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VA에서 비너스 캐뉼라 추가하게 되면 V의 플로우, 여기서 2번의 플로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3번 플로우가 이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저렇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에크모에 좀 적응증으로 적당한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 조금 노란색으로 쓴 상황들이 가장 좀 좋은 적응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렁 페일러가 심한데 뭐 아까 말씀드린 코풀모널레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SCMP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 상황이 VAV에서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아, 왜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AV에서 A의 플로우가 많이 낮습니다. 많이 적기 때문에 V 플로우는 충분히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카디오제닉 샥이 굉장히 심한 사람, 환자가 혈압이 매우 낮다든지 심장의 수축력이 매우 나쁘다든지 그런 환자에서는 A 플로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퍼바디 하이폭시아는 해결된 지연정 환자는 전체적인 샥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보다는 심장은 비교적 좀 심장 기능 프리저브 되어 있고 폐 기능이 좀 더 나쁜 사람에서 이런 VAV 캐뉼레이션, 하이브리드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61세 남자 폐이식 대기자고 이분은 거꾸로 이제 VV 에크모로 폐이식 대기하셨던 분입니다. 보시면은 위쪽이 이제 보면은
제일 위에가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적혀 있고 환자의 수축기, 뭐 이완기, 평균 혈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산소 포화도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죠. 90% 이상 괜찮아 보이는데 혈압이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스톨릭 혈압 70, 82 이 정도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역시 혈압이 낮고 하트레이트가 100회 이상 빠르고 환자가 이제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VV 캐뉼레이션 오른쪽에 엑스레이 되어 있고 만성 폐질환이 있습니다. 락테이트가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환자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이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엑스레이 보시면은 페모럴 아터리에 15프렌치 캐뉼라를 추가를 했고요. 추가를 하고 나서 보면은 아까보다 세츄레이션이 떨어지죠. VV 역시 A로 디스트리뷰션이 좀 되기 때문에 VV 에크모의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츄레이션 떨어지지만 아래쪽에 보면 바이탈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뭐 세츄레이션 저렇게 80대 좀 떨어져도 적응이 많이 돼 있어서 호흡곤란도 거의 없고 그런 코풀몰레 때문에 있었던 일종의 옵스트럭티브 샥, 카디오제닉 샥이 해결되면 더 훨씬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은 하이브리드 모드 적용한 다음에 굉장히 편해하시면서 세츄레이션은 비록 약간 더 낮았지만 잘 페이시까지 대기하시고 매우 회복을 잘 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까 그 환자의 저희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플로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VA 더하기 VV라고 표시를 해놨고 PLS 사용하던 환자였고요. 에크모의 토탈 플로우, 디스플레이드 플로우죠. 그냥 펌프 아울렛에서 측정된 플로우는 6.7리터 정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로우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아터리얼 플로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플로우메터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페모럴 아터리에 들어가는 혈류를 재봤더니 약 2.2리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캐뉼라 사이즈들은 페모럴 베인의 HLS 21프렌치, 라이트 인터널 주굴라에 역시 HLS 19, 페모럴 아터리 HLS 15프렌치 이렇게 캐뉼라 사이즈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VV 플로우는 얼마냐? 그러면은 6.7에서 약 2.0을 빼면은 VV 플로우는 4.7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플로우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VA 환자의 경우 대동맥 내 혈류 흐름은 폐가 좋든 나쁘든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환자 본인의 심장과 폐에서 나온 혈액, 그것은 대부분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나와서 상행대동맥, 상지 쪽에 이제 디스트리뷰트 하게 되고요. VA 에크모를 통해서 카디오폴모널 바이패스로 페모럴 아터리에서 올라간 것들은 주로 이제 복부 대동맥이나 하행 대동맥 같은 쪽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나는 지점을 워터쉐드 포인트 혹은 믹싱 포인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 아마 뭐 이런 사람들을 플로로스코피 룸에서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하면서 뭐 아이오다인 다이를 쏜다든지 뭐 CT를 찍는다든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대동맥 판막 쪽은 환자 심장폐, 그렇지 않은 쪽은 에크모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환자의 폐가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환자의 폐 기능이 매우 나쁠 때에는 산소 부족한 혈액이 뇌라든지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쪽에 산소 포화도가 낮은 거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니터링, 진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VA크모 환자들 가급적이면 요골동맥 캐뉼레이션을 해서 동맥혈 가스 분석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것이 어려울 경우도 있겠죠. 뭐 요골동맥 캐뉼레이션이 어렵다든지 하면은 산소 포화도 센서라도 오른쪽 손가락이라든지 이쪽에서 체크를 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중요한 프로토콜로 정착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단이 됐으면 치료인데 아까 원인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바로 직접 교정하는 특히 LV 디스텐션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비셔 사이클로 넘어가서 심장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증적 치료, 일단은 벤틸레이터 세팅을 높인다든지 뭐 정 안 되면 좀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VA 더하기 VV 하이브리드 에크모로 적용을 해서 일단은 상지 세츄레이션 유지하고 헤모다이나믹도 유지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VA 플로우는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심장 상태가 어느 정도는 좀 보존이 된 환자에서 하이브리드 에크모는 효과적으로 재미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